네, 여러분,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기사가 마구마구 뜨고 있어요.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겠죠?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겨울 이적 시장 본격적으로 이거 재밌게 진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답답했던 이 토트넘이, 야, 우리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토트넘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레비 회장이 이적 때만 되면 특유의 밀당을 합니다. 진짜 답답하죠? 그리고 끝날 쯤 되면 한 푼이라도 더 깎고 영입해서 우리가 흔히 레비타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그걸 지켜보는 팬들은 답답하죠. 근데 이번에 토트넘이 그 전에 이적 시장에서 비교해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생각으로 이적 시장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알겠어요. 레비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우승청부사 콘테와 그리고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의 이 두 명의 존재감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연기만 계속 짚히고 아무 영입을 하지 않던 토트넘이 이번에도 답답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미친듯이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바로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우레, 이 선수를 드디어 토트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디애슬레틱의 팀 스피어스라던가 울버햄튼 쪽 공신력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맨노, 이 토트넘 쪽으로는 꽤나 신뢰 높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어제 새벽에 요즘 가장 핫한 이적 시장의 핫이요, 핫 인물로 봐야 될까요? 로마노가 토트넘과 아다마 건이 매우 높은 확률로 정말 진행되고 있고 이게 곧 어쩌면 던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줬는데 이 정도의 소스가 터져나오는 거면 사실상 이 종류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술 더 떠서 풋볼 인사이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아다마 트라우레를 영입하는지까지 보도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울버햄튼이 트라우레의 2천만 파운드의 초기 그 자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추가로 토트넘에게 275만 파운드, 요거 이제 경기 관련 추가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까지 이제 발생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 합치게 되면 2275만 파운드, 하나로 367억 정도니까 울버햄튼도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의 비드가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 콘테 감독의 바람을 레비 회장이 쿨하게 들어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콘테 감독이 지금 거의 챔스권을 바라볼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콘테는요, 아다마 트라우레를 이전에 본인이 첼시에서 감독을 할 때 빅터 모제스를 윙백으로 변신시킨 그 성공 사례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이번에도 아다마를 우측 윙백으로 활용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주전이었던 에메르슨 루아레는 이 선수한테는 조금 위기가 찾아온 거일 텐데 이거 선의 경쟁으로 되기를 바라야겠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요, 토트넘이 좌 레길론, 우 아다마, 이 두 명의 스페인 선수들의 파괴력만 보면 글쎄요, 꽤나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자, 토트넘의 달라진 이적 행보가 여기에서 끝은 아니에요. 이 트라우레 건에 앞서서 토트넘은 팀의 수문장이자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국가대표팀 골키퍼 위고 요리스 키퍼와의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여름까지 요리스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요리스가 떠난다 만다 이런 말도 많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글쎄 토트넘으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논란을 피웠었는데 여전히 요리스는 놀라운 선방력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붙잡았다는 것만으로도 토트넘은 엄청난 이득이겠죠. 실제로 요리스가요, 2012년 올림픽을 이용해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왔으니까 거의 10년째 활약 중인데 총 395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려 134경기, 요거 무실점이고 리그만 지금 보게 되면 318경기 나와서 112경기 무실점입니다. 꾸준한 출전은 물론이고 이 팀에 대한 로열티도 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국 나이로 37살이라고는 해도 2년 정도 같이 가는 건 팀의 안정화라는 그 목표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매각 관련 이슈인데 여러분들 결국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사냐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서 뉴스가 마구 나오지만 어떤 선수를 매각해서 선수단에 정리하냐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이적료도 있겠지만 선수가 뛰게 되면 프로 선수니까 공짜로 뛰지 않죠. 당연히 주급을 줘야겠죠. 공짜로 뛰겠어요. 근데 구단이 줄 수 있는 돈이란 게 샘물처럼 계속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최종 주급의 총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급자인데 팀에 쓸모없는 선수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정말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팀에 새롭게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의 범위가 다양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은돈벨레나 델레알리 선수들의 매각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거예요. 다만 두 선수가 모두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알리는 손흥민 선수와의 남다른 우정도 과시했던 선수라서 그래서 그런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많은 팬들은 알리만큼은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게 여전히 그런 팬들의 짠한 응원 기억에 남습니다. 앞서 아다마 트라우레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받는 돈에 비해 활약 못했던 선수들 요거 정리해야 될 정도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동안 뉴스에서는. 근데 이제는요, 이적 시장에서 공신력 높은 로마누가 얘기합니다. 먼저 은돈벨레에 대해서는 선수 자체가 파리에 가고 싶어하고 구단끼리 협상에 진전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개되었던 은돈벨레, 그러니까 토트넘과 파리의 이 조건 어떻게 됐죠? 네, 토트넘은 은돈벨레 임대로 주지만 주급을 모두 파리에서 내줬으면 좋겠고, 파리는 야 100% 이거 양심 있냐? 그거 완전 무리고 그냥 일부를 내는 정도면 동의할게. 요게 지금 공통된 매체 보도 내용이잖아요. 뭐 한간에서는 파레데스 선수와의 스왑들 얘기도 나왔지만 로마노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완전히 반박을 했고요. 저도 이건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로마노가 두 팀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 건 결국 주급의 그 보조 측면에서 토트넘이 좀 양보한 게 아닐까? 한 발 좀 뺀 게 아닐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자, 만약에 토트넘이 은돈벨레의 주급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낮춘 거라면 참 놀랍긴 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레비 회장의 그 징그러운 협상, 와 진짜 징그러웠죠. 그 협상 방식과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깎아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지금 은돈벨레가 주급을 20만 파운드 받아요. 케인, 손흥민과 함께 3억이에요. 최고로 많이 받는데 진짜 양심 없게 받고 있긴 하다. 그쵸? 근데 토트넘이 영입하기 원하는 가장 최우선 미드필더 누굽니까? AC밀란의 캐시예요. 이 선수한테 베팅한 주급이 16만 파운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2억 6천만 원이죠. 자, 원래 레비는 은돈벨레 주급 100%를 파리가 내주면 나는 캐시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줘도 손해가 아니네, 이렇게 좌판을 튕기고 있을 텐데, 파리는 야 드리블만 잘하는 저런 원툴 선수한테 우리가 미쳤다고 3억을 꼬박꼬박 내겠냐라고 지금 드립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왜냐면 좀 실컷 콘테랑 파라티치한테는 야 안심해도 돼? 이러면서 쿨한 척 했고, 또 요리스를 재계약하면서 팬들한테는 레비가 달라졌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이란 게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지금까지의 토트넘과는 다른 행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팀의 감독은 우승 청부사 콘테입니다. 여러모로 10일 남은 겨울 이적 시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제자로 델레알리와 탄강가 이 임대 소식도 지금 나왔죠. 알리는 뉴캐슬로, 그리고 탄강가는 AC 밀란행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로마노 기자, 오늘 참 로마노 기자 거를 많이 인용하고 있네요. 이 딜 역시, 이 기자가 이럽니다. 이 딜 역시 다음 주 정도에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총 정리해보면 요 며칠간 나오는 토트넘 소스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는 사실상 영입 완료로 보인다. 설마 하이제킹은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말 경기 끝나고 메디컬 테스트 받을 것 같다. 세 번째, 은돈벨레는 레비가 좀 더 자세를 낮추면 그렇게 원하는 캐시에까지 데려올 수 있다, 이겁니다. 와, 그래도 제법 구체적이긴 합니다. 토트넘 이적 사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며칠 안 남은 이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